네, 이번에 만나볼 시의원님은 이민옥 의원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원래 30초도 깁니다. 15초 딱 드릴 테니까 자기소개할 시간 가지십시오.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이민옥 시의원입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깔끔하다. 야, 박수 한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네요. 우리 의원님 최고. 목소리에 일단 자신감이 넘쳐오르고요. 네. 외모 관상을 제가 좀 볼 줄 압니다. 아, 그래요? 성동구 구의원 출신이시죠? 네. 거기다가 구의원 활동 너무 잘했다면서 시민들이 시의원까지 뽑아주셨어요. 현재. 예. 그런데 제가 쓱 봤더니 이분은 시의원에서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국회의원까지 도전하실 거죠? 아닙니다. 보니까 그쪽은 안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할 마음이 좀 있지 않나요? 저는 일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의원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궁금한 게 네.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사시다가 구의원, 시의원 하셨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서울숲 공원 네. 혹시 아시나요? 알죠. 서울숲 공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아. 거기에서 주로 자원봉사나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래요? 맡아서 일을 했었고요. 네.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비례대표로 출마를 한번 해보라는 권유를 받게 돼서 네. 구의원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인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지난 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또 공천을 받아서 시의원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구의원 하시고 그다음에 시의원 하셨다는 얘기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만의 그 특수성도 잘 알고 있고 이 정책의 지속성이 쭉 연결된다는 느낌을 참 받거든요. 네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연속성 있는 정책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내가 11대 시의원 하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잘했다. 이번에 한번 잔치가 아니라 자랑의 장을 한번 저는 자랑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느 하나를 관심 있게 깊숙이 했다라기보다 지난 1년 반 정도는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1년 정도 활동을 했었고요.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시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질들을 갖추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토론회를 10번 이상을 주관하거나 토론자로 나서서 토론을 했습니다. 예, 기획경제위원회에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상임위가. 예, 예. 그러면 관련된 활동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정된 분야, 서울시 예산만을 다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그래요? 포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면서 또 경제정책실도 저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의 모든 경제 상황들을 다 저희가 소관하고 있고요. 예.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네, 네. 농수산식품공사 같은 이런 업무들도 다 저희 소관부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저희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강력하고 정말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어떤 기업들이 있지 않았나요? 제가 최근에 개정했던 조례 중에 하나가 강소기업 관련한 조례인데요.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친화형 강소기업을 말하는 건데요.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지 많죠. 않습니까? 많죠. 그 기업들을 선정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주고 청년 친화적인 기업을 육성하고자 서울시에서 만든 건데 선정하는 과정은 굉장히 자세하게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쉽게 그 선정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선정 취소가 된 경우에는 그게 공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모르고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혹은 알게 모르게 발생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소가 됐을 경우에 그 취소된 강소기업을 공개하는 내용을 개정안으로 담아서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정말 조례가 정말 잘 발의했던 게 청년들 중에 난 저 강소기업에 가고 싶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취소가 된 취소돼 있는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럼 갑자기 나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네, 우리 위험을 청년들의 방지하고자. 문제도 많이 고민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노인분들에 관련된 법도 많고 한데 중간에 낀 중장년에 대한 문제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모든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뭐 그런 조례안은 안 만듭니까? 네,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있었죠.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관련해서 네, 한참 네, 네, 뜨거웠었죠. 뜨거웠죠. 네, 아, 뜨거웠었는데 예, 엄청 네. 뜨거웠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지금 강남구와 제 네. 지역구인 성동구에 도입을 아. 하고자 한 거고 네네. 지금 강남구에 70명, 성동구에 30명 이렇게 그래요? 이제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정책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만 해놓고 네.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사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나라에 46만 정도로 추정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몇 명인지 잘 정확한 모르죠. 숫자는 실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추정되는 가사 노동자가 지금 어떤 경로로 가사 노동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지, 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복지 혜택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가사 노동 중에 일어나는 어떤 재해에 마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조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성의 경제 활동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범 운영되고 있고 그럴 예정인 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문제, 국내 가사 노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이민옥 의원님입니다. 자, 이 상품, 조례 상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이 조례를 접하고 나니까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가사 노동자들이 법적으로는 사실 실태 조사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의원님 저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 계약을 맺은 네. 노동자들만 법적인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했었던 내용은 기관과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여러 가지 요즘은 소셜을 통해서도 네. 그냥 뭐 예, 그렇죠. 구두로 얘기해서 하기도 하고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업체에 등록하신 그렇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기타 가사 노동자라고 해서 노동자의 그룹에 포함시키도록 했고요. 아. 그래서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고 실태 조사를 잘 해서 그 현장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이 그냥 나오는 일은 없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가사 도우미 또 서비스를 하고 계신 그 종사자분들하고 어떤 에피소드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경험이나 혹시 이런 게 있으셨나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희 성동에는 행복한 돌봄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성동 행복한 돌봄 안에 가사 노동을 하시는 그룹이 있어요. 우렁각 씨라고. 우렁각 씨요? 예. 제 별명인데. 정말요? 우종각 씨라고. 우종각 씨. 맨날 중간에 들어와서 청소해놓고 빨래해놓고 나가거든요. 네, 아무도 몰라. 구현 활동을 할 때부터 그 우렁각 씨 분들 또 행복한 돌봄 분들하고 교류가 좀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뭐 이러저런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 현장의 상황이나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고 22년 6월부터 가사 근로자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저도 서울시의 조례를 찾아보게 됐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구나 싶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민옥 의원께서 내놓은 이 조례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마장동이죠. 네. 마장역. 그분들도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존중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신다면 이게 그분들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했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는 거. 솔직히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분들도 뭐 지금은 뭐 알바생들도 또 똑같이 못 받잖아요 이런 거는. 네, 그럼요. 저지 약간 의외예요. 젊은 분들이 더 관심 많지. 애를 낳아. 그러니까. 이미 전문이 이분들은 이 생계를 위해서 지금 일을 아, 하는데 고맙네요. 그거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는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서 뭐 지출해주고 뭐 보상도 해주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미 힘든 상황에서 또 자기 돈으로 또 그걸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면은 그 사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일할 때 편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건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대우를 받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대우를 잘 받고 어떤 부분 밑바닥에서 일하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소외된다든가 간장게장집 저기 막 사장님이시죠. 대우를 아신 분이구나.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의욕도 게장집 사장님이시죠. 인사드려야겠네요. 없을 뿐더러 그런 분은 장래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좀 그런 분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사 노동자도 떳떳하게 대우를 받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너무 멋지시네요. 자, 지금 이제 거리에 나가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서 아주 열심히 답변해 주셨는데 의원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연령분들이 가사 노동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셔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또 간장게장 사장님 아신다면서요? 네네. 그 영상 편지 한번 사장님한테. 사장님 반갑습니다. 도망 가야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간장게장 먹으러 갈게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네네. 가사 노동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호칭을 할 때 이모님. 이모님 네. 아니면 아주머니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 모르겠단 어떤 분은 말이에요. 선생님이라고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호칭을 네. 정확하게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가사 노동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애들 키다고. 네네네네. 근데 간혹 이렇게 미흡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고용했지만 일은 제가 다 하는 경우가 생겨요. 미흡하신 분들은 어떤 교육할 수 있는 뭐 그런 교육기관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칭에 대한 문제, 그거를 인격적으로 좀 대우받았으면 하는 그렇죠. 문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의 가사 노동자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가사 관리사라는 명칭을 좀 권장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가사 관리사님 혹은 관리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단순히 뭐 고용에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분쟁에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 이건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뭐랄까 요새는 이렇게 자격증 같은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교육과 또 훈련과 거기에 따른 어떤 검증 절차를 통해서 이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또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좀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시 차원에서 한번 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현장에서 네. 많은 관리사님들을 만나면 국가 자격증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지방 정부이다 보니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자라고 이제 같이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가사 관리사분들의 어떤 교육 문제라든가 맞아요. 이런 또 중간 지원 조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정책을 도입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을 가지고 간다면 이런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조례 상품이 정말 무엇인지 정말로 정확하고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이민옥 의원의 조례 상품 설명 지금부터 쇼호스트 이동엽 씨와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의원님의 조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사 노동 서비스도 이제 어엿한 직종인 시대를 맞이했다. 엄마 아빠는 집안일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사 노동 서비스 종사자도 보호받는 버팀목 조례가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일하기 좋은 시대가 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의원님하고 제가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 어떻게 오늘 완판 자신 있으십니까? 그럼요. 완판해야죠.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의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들고 온 이 상품 다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사관리사 관련한 이슈가 뜨겁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관리 서비스 종사자들은 60년이 넘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채 정책과 자원 인프라가 부족한 영역이었습니다. 가사관리사님들의 노동 조건이 향상되고 시장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가사관리사님들의 고용 개선과 각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가사 노동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가사관리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례여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요, 사실 말씀 듣다 보니까 가사노동 서비스 종사자분들은 네네. 새로운 노동권을 또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니까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같은 일반 그냥 시민분들은 어떤 혜택이 있어서 이 조례를 우리가 찬성하고 좋아요를 눌러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가사관리사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고용 개선 및 각종 지원을 받으면 훌륭한 그리고 또 양질의 가사관리 서비스 종사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소비자들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상품을 가져오셨는데 사실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하거나 비난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네네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요. 올해 첫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시 관계부서와 가사노동자협회 등 함께 모아서 간담회 자리도 마련을 해서 서울시에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의견 또 사랑도 더 필요합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소비하실 분들이 이제 많이 늘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이 좋은 상품 요 말은 못했다 하는 말 있으면 빨리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주변에서 가사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권리나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네. 요 상품 이호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각자 이제 개별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또 집단화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조례가 속히 좀 현실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또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민호 우리 의원님이 의정 활동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소외된 어떤 직업군에 있는 분들도 세심하게 챙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심스럽게 연예인 중에도 저렇게 잘 나가는 연예인이 있지만 네. 소외된 연예인도 많습니다. 왜 그래요, 진짜? 저를 위한 본인 일 어떤 더 많이 하면서. 조례도 예, 저분들이 한 개 하면 우리는 무조건 10개 할 수 있는 법안 그런 것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사실 서울시에 조례가 800개가 넘습니다. 그래요? 예, 뭐 규칙까지 포함을 하면 1000개가 넘거든요. 좋은 조례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조례 중에서 현실과 맞지 않거나 또 개선이 필요한 조례들을 현실과 맞게 혹은 정책적으로 바꿔나가는 것들이 더 저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더 힘을 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중에 의원님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하나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을 거고요. 또 가사관리사님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애정 가져주시면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올 그 조사 결과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민호 의원님의 이 발로 뛰는 정치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